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오늘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타주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자와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지난 23일 전격 발표한 자가격리 이행 서약서 의무화 조치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하루 사망자가 2,100명을 넘어서는 등 신규 확진자와 입원 환자,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병상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사망자 추세를 토대로 앞으로 3주 뒤면 6만 명이 추가로 희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19일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32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 핵심 지역인 펜실베니아 주 법원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주정부의 추가 절차 진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주정부는 즉각 반발해 상급 법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이 빠른 배송과 파격 할인을 내세우며 연말 온라인 세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산타나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강해지자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가 추수감사절 당일인 오늘 고객 5천여 가구에 단전 조처를 내리고 수만 가구의 추가 단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하루 500명대 후반까지 올라가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확산세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포함됐습니다. 어제 심장마비로 인해 향년 60세로 별세한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려는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지역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항공기 여행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은 오늘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지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25일에는 107만 900여 명이 비행기를 이용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추수감사절이 코로나19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수백만 명이 공항과 고속도로로 향했다며 집에 머물며 휴일 가족 모임을 자제해달라는 심각한 경고를 무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또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절 연휴 계획을 강행했다며 8개월여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지친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6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추수감사절 항공기 여행에 나서면서 거센 후폭풍이 곧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미 교통안전청은 오늘 추수감사절 대이동이 시작한 20일부터 엿새 동안 595만여 명이 항공기 여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추수감사절 여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인이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 곳곳으로 퍼진 셈입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전날인 어제는 107만 970명이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지난 3월 16일 이후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피닉스에서 캔자스시티로 항공기 여행을 결심한 캐시디 서클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모두 낙담한 상황에서 추수감사절 모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추수감사절 대이동에 따른 거대한 후폭풍이 곧 불어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잔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5일 기준 하루 사망자는 2,046명으로 22일 연속 2,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현재 사망자 추세를 토대로 앞으로 3주 뒤면 6만 명이 추가로 희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12월 19일까지 미국의 누적 사망자가 32만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텍사스주 유나이티드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조지프 베런 박사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될 것이라며 앞으로 6에서 12주 기간은 현대 미국 의학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코로나19로 가족 모임을 하지 못하는 국민을 위로하고 함께 실현을 헤쳐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전국의 식탁에 빈 의자가 많을 것이라며 수백만의 미국 국민처럼 우리는 안전하게 보낼 수 없는 전통을 잠시 놔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싸우겠다는 용기와 공감, 헌신이 있으면 이 나라가 못할 게 없다며 떨어져 있어야 하더라도 우리는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날 대국민 연설에서도 코로나19 저지를 위한 싸움에 함께하자며 단합 메시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내놓은 포고문에서 나는 모든 미국인이 집이나 예배 장소에 모여 우리의 많은 축복에 대해 신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을 장려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추수감사절 여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등 전문가들의 경고와는 배치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해외 주둔 미군 격려차 마련한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백신이 초기에는 코로나19 싸움에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의료진, 노인들에게 먼저 보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취한 유럽과 브라질의 입국 금지 조처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영국, 아일랜드와 26개 다른 유럽 국가에 대해 미국인 시민권자가 아닌 이들의 입국을 금지했고 5월에는 브라질에도 같은 조처를 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조처 철회 계획이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 공중보건기관과 다른 연방기관의 지지를 얻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상당수 나라가 미국의 입국 금지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이들 국가로 대상으로 한 규제는 타당하지 않으며 규제 철회 시 어려움에 부닥친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다수 당국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시기도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데다 유럽 국가도 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조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규제 철회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심각한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종교 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부임한 보수 성향의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미국 내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뉴욕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배 모임에 참석자 수를 제한한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대교와 가톨릭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종교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9명의 연방 대법관이 5대4로 의견이 갈렸는데 다수 의견은 뉴욕주의 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진보 성향의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 후 그 빈자리를 채운 베럿 대법관이 이번 판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베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올리고 행복한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기 전인 지난 5월과 7월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네바다와 관련한 소송에선 모두 주정부의 예배 제한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방대법원이 달라졌다며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why rule on a case that is moot and come up with a different decision than you did several months ago on the same issue? You have a different court. 지난달 초 초정통파 유대교도들이 모여 사는 브루클린 일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양성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예배 참석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교도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는 유대교도 7천여 명이 회당에 모여 종교 지도자 손자의 결혼식을 비밀리에 올렸다가 뉴욕 주정부가 $15,000의 벌금을 주최 측에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소송에서 핵심 지역인 펜실베니아주 법원이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주정부에 추가 절차 진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주정부는 즉각 반발해 상급 법원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고등법원의 패트리샤 맥컬로 판사는 전날 개표 인증과 관련해 주정부에 대해 추가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7일 증거조사를 위한 심리를 열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추가 단계가 지연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원고들은 선거인단 집회를 포함한 여러 단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송은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 의원과 펜실베니아주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했으며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이 진행 중인 우편투표 기한 연장 사건 등과는 별개입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주정부는 반발해 주 대법원에 즉각 상고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와 공화당은 여러 경합주에서 각종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실베니아는 그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려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엔터테인먼트 기업 디즈니가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테마파크 사업부 직원 32,000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디즈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감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디즈니는 지난 9월 28,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리 해고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4,000명 더 늘렸습니다. 디즈니는 미국을 비롯해 아시아와 유럽에 12개 테마파크를 운영 중입니다. 디즈니는 또 지난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테마파크 대부분을 폐쇄했지만 엄격한 방역 수칙을 적용해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디즈니월드와 중국 상하이와 홍콩, 일본 도쿄 등지의 디즈니랜드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디즈니랜드는 코로나 3차 확산에 현재까지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 디즈니랜드는 현재 코로나 재봉쇄 조치에 따라 지난달 말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디즈니는 올해 사업연도에 40여 년 만에 첫 연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타임이 매년 발표하는 올해의 인물 후보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포함됐습니다. 타임즈는 현재 올해의 인물 후보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 중인데 BTS와 블랙핑크 외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등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타임이 선정하는 올해 인물은 다음 달 10일 발표됩니다. 타임즈의 지난해 올해의 인물은 스웨덴 출신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크레타 툰베리였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 알아봅니다.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권유한 당국의 반복된 권고에도 남가주 프리웨이가 예년에 비해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된 권고에 의해 남가주 프리웨이가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자동차 클럽 트리플A는 올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 여행이 작년보다 1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는 연중 여행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예년에 비해서 확실히 교통체증이 줄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심각해지면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타주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방문자와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 권고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LA시가 지난 23일 전격 발표한 자가격리 이행 서약서 의무화 조치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지난 5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4,500명이 넘고 이를 신규 확진자 수는 6,12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LA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다른 지역에서 LA시로 들어오는 여행객에게 2주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추가 조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과 기차로 LA시에 도착한 여행자들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14일 자가격리 권고를 승인하는 양식에 반드시 서명해야 합니다. 이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방문객에게 2주 자가격리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방문객 급증을 고려해 LA시가 서약서 제출까지 의무화해 자가격리 준수를 더욱 강화시킨 것입니다.
에릭 가세트 LA 시장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팬데믹 이후 최고 위험 수위라며 가능하면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여행하는 경우 방역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행되는 자가격리 준수 조치 관련 궁금한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5일부터입니다. LA시로 들어오는 타주 또는 해외 여행자와 방문객 모두 해당됩니다. LA 거주자로 타지나 한국 등을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세트 시장은 LA 국제공항과 벤나이스 공항 그리고 다운타운 유니온 스테이션역 등 LA 지역 공항 2곳과 철도역 등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이용객들이 서약서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14일 자가격리 권고에 대해 이해하고 직계 가족을 제외한 대면 제한 인정을 확인한다는 서약서입니다. LA에 도착하기 전이나 도착 후 LA시 관광국 웹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되며 한국어로도 제공됩니다. 16세 이상 모든 여행자는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1분 정도 소요됩니다. 서약서에는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할까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캘리포니아의 여행 관련 방역 지침을 인지하고 있다는 문구에 클릭하면 됩니다. LA시는 방문객들이 잊지 않도록 공항과 역에서 표지판을 통해 서약서 사인을 홍보하고 항공사에서도 승객에게 계속 알림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만약 양식을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0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LA시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이나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타 지역에서 온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이 14일 자가격리 지침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가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연말 쇼핑 대목의 신호탄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둔 상황에서 LA 카운티를 비롯한 가주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블랙 프라이데이에 쇼핑몰로 몰려들 쇼핑 인파로 혹여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우려하는 매장 직원들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타겟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일부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입을 가려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당해 불안한 상황에서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 가족 단위의 고객들이 매장을 방문할 시에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처럼 한꺼번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꺼리는 탓에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고객 유치에 주력하던 대형 매장들이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다양한 블랙 프라이데이 딜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땡스기빙 디너가 끝나자마자 매장으로 쇼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땡스기빙 데이 저녁에 문을 열던 베스트바이와 월마트 등은 올해에는 땡스기빙 데이 당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하고 소비자들에게 굳이 매장을 찾을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굿딜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온라인 쇼핑 웹사이트인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 대목을 겨냥해 가전제품 등을 대대적으로 할인하고 있으며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0 이상 충전 시 $10를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행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인 한국홈쇼핑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다양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홈쇼핑은 오는 30일까지 최대 50% 세일을 비롯해 $150 이상 구매 시 $20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사를 통해 지급된 $20 상품권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 홈쇼핑 홈페이지 shop.koreatimes.com을 방문하시거나 전화번호 323-692-212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산타나 강풍으로 인한 산불 위험이 강해지자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가 추수감사절 당일인 오늘 고객 5천여 가구에 단전 조치를 내리고 수만 가구의 추가 단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디슨 회사 측은 오늘 오후 1시 40분부로 LA와 벤추라 카운티 지역의 5천여 명의 고객들이 단전됐으며 또한 샌버나디노와 LA, 컨 카운티, 오렌지, 리버사이드와 벤추라 카운티의 1,600여 가구의 추가 단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상청에 따르면 산간 지역에는 시속 50에서 65마일대 강풍이 예상되며 밸리 지역에서는 시속 40에서 55마일대 강풍이 예상됩니다. LA와 벤츄라 카운티에는 오늘 오후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만일에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일부 지역에 인원들을 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LA 지역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예년과 달리 음주운전 단속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LA 경찰국은 음주 및 약물운전 또 무면허 단속이 28일 LA 북부 리세다 지역 레세다 블루버드 바노웬 스트리트와 29일 사우스 LA 맨체스터 애비뉴 메인 스트리트 두 곳에서 각각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DUI 단속은 코로나 영향으로 예년과 비교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에는 11월 초부터 LA 다운타운과 웨스트 헐리우드 등을 비롯해 LA시 전역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체크포인트 설치 및 순찰 활동을 벌였습니다. LAPD 토니임 공보관은 코로나 확산세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적은 교통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단속을 수행할 경찰 인력도 줄면서 올해는 축소된 규모의 음주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LAPD에 따르면 지난해 경우 1,728명이 DUI 관련 충돌 사고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17명이 숨지고 6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홈쇼핑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여러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국홈쇼핑은 오는 30일까지 최대 50% 세일을 비롯해 $150 이상을 구매 시 $20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행사를 통해 지급된 $20 상품권은 오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홈쇼핑 홈페이지 shop.koreatimes.com을 방문하거나 전화번호 323-692-2121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한국에서도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부족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와중에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에 육박하면서 의료체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환자 수도 함께 증가해 병상이 부족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운데 현재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110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46개, 부산 8개, 강원 6개인데 광주와 전북 지역은 각각 2개, 1개씩만 남았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환자 발생 추이를 토대로 길어야 2주면 수도권 중환자 병상이 꽉 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3에서 4명 정도의 중환자가 생긴다면 대략 일주일 정도, 그리고 대략 20개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 그러면 또 다른 일주일 정도. 방역당국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중환자 수가 급등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2, 3주 내에 중환자실이 부족한 문제를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환자실에 근무할 의료진은 물론 교육을 담당할 인력조차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 탓에 전문가들은 우선 남은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장기적으로 중환자 병상과 의료 인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병상 수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증상이 경미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바로 보내고.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인력 양성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중증 환자 수가 늘지 않도록 요양시설이나 병원의 방역을 강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6개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당구장이나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집단 전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한국은 특히 실내에서의 활동이 많아지고 환기도 원활치 않아 코로나19가 쉽게 전파되는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당구장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작된 때는 지난 24일 당구장 주인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가족과 지인, 손님 등이 N차 감염으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당구장 특성상 좁은 공간에 모여 접촉을 하기 때문에 추가 감염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출입 기록을 통해서 78명의 일반 접촉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54명의 이용자분께서는 신속히 충북 제천에서는 일가 친척이 김장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연쇄적으로 지역사회에 퍼져나가고 있어 결국 제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2단계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초기에 완전하게 더 이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충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빨리 함으로써 빨리 또 2단계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장이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생활 세세한 부분까지 감염 전파에 지뢰밭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전한 모임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들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고 특히 김장 모임 등을 통한 가족, 친지 간의 모임을 반드시 연기하거나 지역사회에 연쇄적으로 퍼져가는 코로나19 감염 사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기본에 충실한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을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의 코로나 공동대응과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조속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속한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한국을 찾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여러 계기의 한중 관계의 중시를 보여주신 시진핑 주석의 따뜻한 안부 인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부장은 문 대통령에게 보내는 시진핑 주석의 구두 메시지를 소개하며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전했습니다. 다만 시 주석의 방한 일정에 대해서는 여건이 허락될 때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당초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방한을 계획했지만 최근 재확산 양상으로 사실상 연기가 불가피하다는데 양국이 공감대를 이룬 겁니다. 왕 부장은 올해 우리 정부가 연내 서울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대화 협력을 유지하며 한반도 정세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왕 부장은 앞서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넓혀갈 필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중국 외교부 수장은 거듭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사이에서 국익을 어떻게 챙겨나갈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코로나19로 마음껏 오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기내식을 함께 먹으며 추억을 나누는 이색 행사가 열렸는데요. YTN의 보도입니다. 매일 출퇴근길에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본다는 후나코시 씨.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 기내식 체험 행사에 뽑혔습니다.
感無量ですし、全て魅力的なもので日本に近い部分もありますし、これからもまだまだその勉強していく、発展していくところが。 일로 갔다 한국에 반했다는 칸나즈키 씨도 입국 규제가 풀리면 친구들을 만나러 갈 계획입니다. ナヌモの家で暮らしてるおばあちゃんなんですけど、すごく会いたいです。はい、遺跡とか残ってるところにも行ってみたいです。 이번 여행 체험 행사는 코로나19에 발이 묶인 일본 내 한국 마니아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일본 내 대형 여행사들은 내년 3월 이후 출발하는 한국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갈 길이 막혀 있지만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수요가 그만큼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 촬영지 방문과 음식 여행 등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류가 어머니, 딸, 모녀가 모두 공감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드라마 속의 그곳을, 딸은 K-팝 속의 그곳으로. 공개 행사가 어려운 만큼 온라인을 통해 한국 여행의 매력을 알리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제를 모은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뿐 아니라 지난 9월 일본에서 문을 연 한국여행 검정시험 사이트에는 벌써 55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여행업계는 내년 5월쯤 양국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여행 모델이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제약에도 성인 기준 일주일 최소 15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60분의 운동을 제한한 것입니다. WHO는 오늘 가이드라인을 통해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지닌 사람을 포함해 모든 성인은 일주일에 150분에서 30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같은 활동이 심장병이나 제2형 당뇨병, 암 같은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감소시키고 기억력과 뇌 건강을 향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이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모든 움직임이 중요하며 특히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제약을 관리하기 위해 더욱 그렇다면서 우리는 모두 매일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O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1명, 청소년 5명 중 4명이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HO는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직접적인 의료에 540억 달러, 생산성 저하에 14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이어서 국제 소식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만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마라도나가 뛰었던 이탈리아 나폴리의 축구장엔 그의 이름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마라도나의 시신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대통령궁에 안치됐습니다. 아르헨티나 국기와 등번호 10번이 적힌 유니폼들이 관을 덮었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부인과 함께 조문했습니다. 팬들은 영면에 든 축구의 신을 안타까워하며 성호를 긋거나 꽃을 던지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몰린 추모 인파 수만 명의 행렬이 3km까지 이어졌습니다. El Diego nos dio lo que nadie nos dio, que romper el orto a los ingleses y traer la Copa del Mundo y rendirle honor a los guachos que mataron a Malvinas. Una emoción muy grande, el más grande Maradona. Agradecerle, venimos a decirle gracias por ser de Boca y Argentina. 아침 한테 인파가 몰리면서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당국은 애도 기간 동안 100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라도나가 전성기를 보냈던 이탈리아 나폴리의 축구장에도 대형 걸개 그림이 나붙기고 팬들은 촛불을 켜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È stato un fratello per lui, oltre ad essere un calciatore, un fratello, uno di famiglia, perché qua si piange. 나폴리 시장은 마라도나가 뛰었던 축구장 이름을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확인한 마라도나는 부모가 잠든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공원 묘지에서 영원한 휴식에 들 예정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하루 10여 명 규모의 해외 유입 환자만 나오던 중국에서도 최근 들어 본토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와 텐진 등 대도시에서도 환자가 나오자 중국 보건당국은 중국 내 8곳을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민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한 체육관에서 주민 핵상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이먼구에선 지난 21일 2명이 확진된 데 이어 9명의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我们这个福天王体馆呢配备了34个检测人员，应该是每3秒应该检测一个人。跟满洲的这个南区28000多人，我们应该是3天。 텐진에서도 최근 9명, 또 상하이에서도 7명이 확진됐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나온 상하이 푸동공항에선 전체 직원 17,000명에 대한 핵산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刚才我们同学他们都跟我说一定要戴好口罩。 중국에선 확진자가 나온 한 아파트 단지 등 상하이 4곳, 텐진 1곳, 네이먼구 2곳 등 모두 8곳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위험지역 주민은 이동이 제한되고 밀폐형 업소는 영업이 중단됩니다. 중국은 최근 잇단 본토 확진이 수입 냉동식품 포장지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와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최대 시장 베이징 신파디 시장은 냉장육과 해산물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중국 국영제약사 시노팜은 마지막 3상 임상 중인 백신을 출시하겠다고 최근 보건당국에 신청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국내외 수요가 높아 올해 안에 백신 사용 승인이 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40에서 60마일대의 다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 강풍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샌프란도밸리와 산타클라리타 밸리, 산타모니카 산간 지역, 벤추라 카운티 해안가와 내륙 쪽 밸리에는 오늘 저녁 7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LA 다운타운을 포함한 LA 지역 해안가와 LA 카운티 샌가브리엘 밸리, 벤추라 카운티 해안 지역에도 내일 새벽 3시까지 강풍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들 대부분 지역에는 내일 오후 3시까지 강풍경보도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은 내일도 맑은 날씨 보이고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주말에는 낮 기온 오늘보다 4, 5도가량 오르며 주중보다 맑고 포근한 주말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4도, 45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1도, 4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7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 들어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24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